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4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UEFA 챔스 8강 프리뷰를 진행을 할 텐데요. 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 경기를 저희가 뭐 주말을 치르는 경기를 치르는 팀도 있고 치르지 않는 팀도 있지만 못 보고 저희가 또 하게 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한번 8강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버풀과 포르투의 경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4월 10일 오전 4시에 펼쳐지는데 양팀 상대 전적을 보니까 리버풀이 3승 3무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적도 앞서 있고 네. 현재 전력도 앞서 있고 네. 네, 마이크를 저쪽으로 넘길게요. 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많지 않은데? 왜 첫 경기부터 이렇게 서로 미루십니까? 아니요, 저 뭐 또 EPL 팀 또 끼어 있으니까. 이번 8강 매치가 4경기잖아요. 네. 4경기 중에 사실 포르투랑 아약스. 포르투는 이제 리버풀 원정을 먼저 1차전을 갔고 네. 아약스는 유벤투스랑 경기를 갔는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는 4강으로 올라가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있을 것이다. 느낌이 그냥 있어요. 네, 두 팀이 다 떨어지지 않고 한 팀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 시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조세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라든가 그렇죠. 뭐 데시안 감독의 모나코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자르딤 감독의 모나코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런 유형의 어떤 사태가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네. 라는 장 의원님의 느낌에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동의를 동의해요? 합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한 팀이 올라가면 또 한 팀은 눈물의 고배를 또 마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두 팀 다 올라갈 수도 있죠. 전력상은 물론 리버풀이 포르투보다 우위에 있는 것만은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16강에서 만났었죠, 두 팀이. 지난 시즌에도 그래도 포르투 원정은 쉽지 않아요. 리버풀이 아무리 지금 전력이 괜찮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했는데 가서 5대0으로 대파했어요. 네. 리버풀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선두 경쟁을 리버풀은 맨시티와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주말에 사우스햄튼전 치르고 준비를 해야 되고 포르투도 지금 벤피카랑 승점이 똑같아요. 66점. 선두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주말에 보아비스타전을 치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말 리그도 지금 소홀히 할 수 없는 데다가 두 팀의 지금 전력 공백도 포르투가 베테랑 센터백인 페페, 또 허리에 멕시코 대표인 에레라 경고 누적으로 지금 결장하는데 왼쪽 풀백인 텔레스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출장이 불투명합니다. 역시 리버풀도 왼쪽 풀백인 로버슨이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스도 상당히 중요한 선수고 로버슨도 중요한 선수. 같은 왼쪽 풀백이고. 텔레스 선수는 또 전문 키커로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중요한 선수죠. 네. 네, 여기에는 물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죠. 기술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오타비뉴나 또 전방에 있는 공격진들 다 마레가, 소아레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고 다들 한번 어느 팀이든지 잡을 수 있는 잠재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 10번이면 과연 리버풀 같은 강팀을 원정 경기를 가서 3번 이상 이길 정도는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사실 포르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전력 공백도 비슷한데 리버풀 원정에서 이변을 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축구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1차전 같은 경우에 원정을 가는 팀들은 2차전은 자신들의 홈에서 치른다라는 네. 생각들을 보통 하기 때문에 특히 약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 강팀 원정을 갈 때는 상당히 실리적으로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고 버티고 돌아오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리버풀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큰 전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승부 예측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리버풀의 한 골 차 이상의 승리를 예상을 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르투가 이변을 못 일으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정도 수준. 하시고 그냥 네.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리버풀이 결국은 그래도 득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포르투의 최근 경기를 보니까 풀 경기를 다 보지 못했지만 네. 특히 마레가 같은 선수들이 쭉 할 때 페이스보다는 지금 뭔가 좀 말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득점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결정할 때 그래도 폼이 좀 올라와 있는 공격수가 있어야 분위기를 타서 딱 가서 좀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약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 원정 가서 그렇게 확 반전을 일으키기엔 조금 힘든 분위기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에요. 이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리버풀이 좀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한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동의해야 되고요. 리버풀은 마레가 선수의 전방 압박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 포르투에게 패퇴한 이유도 그렇죠. 마레가 선수의 공격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죠. 끈질기게 이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볼을 뺏어낸 다음에 이제 뭐 헤수스 코로나라든가 오타비뉴라든가 주변 동료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좋은 위치를 향해서 들어가면서 또 자기가 마무리도 짓고 이 마레가 선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부바카르 선수가 포르투에서는 여전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부상. 마레가 선수는 그야말로 이 경기에서 포르투의 모든 것, 포르투의 에브리띵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마레가 선수의 플레이만 리버풀이 잘 견제하면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공격진의 역량 그리고 공격이 좀 더 리버풀이 포르투보다는 좀 입체적이고 다양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피르미누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은 또 양 윙포워드들이 또 달려든다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두 줄 수비 라인을 교란할 수 있는 스타일의 공격법이 리버풀에게는 존재하고 그에 비하면은 포르투는 약간은 이제 두 줄 수비에 좀 의존하면서 좀 단조롭게 하면서 마레가로 인한 뭔가를 이제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리버풀 수비 라인이 이 마레가 선수 압박에 걸려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리버풀이 이거는 홈에서는 당연히 이건 뭐 한 최소 2골은 이기고 가야 된다. 한 골만 이겨도 리버풀은 약간 꺼림칙할 수 있어요. 2차전 가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또 로마는 물론 올 시즌 상태가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르투에게 당하는 거를 리버풀도 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리버풀은 최소 2골 이상 차이는 만들려고 할 거고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고 판다이크 선수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리버풀은 포르투의 셋피스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르투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참여한 전체 팀들을 통틀어서도 이 스탯상으로 보면 이 저 제공권 따는 율은 괜찮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 일부 결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르투가 제공권 싸움에서는 꽤 괜찮다. 그래서 물론 리버풀도 반다이크랑 뭐 거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뭐 리버풀 우리가 그렇다고 뭐 포르투한테 뭐 밀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은근히 포르투가 셋피스에서는 뭔가 꾸역꾸역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리버풀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버풀이 우세할 것 같은 경기지만 포르투의 여러 가지 면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매치업 한번 살펴볼게요. 토트넘과 맨시티 EPL 대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준희 위원님이 저에게 바로 방송 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장 위원님부터 물어보라고. 아니 왜요? 저는 근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오히려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뭐 어렵죠 더. 싫어요. 왜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팬들이. 아니 어려운 굳이- 게 아니라 싫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네. 제가 구구절절 얘기할 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대략적인 어떤 상황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말 경기를 지금 보질 못하는데 토트넘은 주말 경기 없어요. 지금 정비 들어갔어요. 바로 저 맨시티전 이 경기에 이제 집중할 태세고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는 주말에 FA컵 준결승 치러야 됩니다. 브라이튼전. 그래서 지금 지난 카디프전 때 두 실바 있죠? 네,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또 스털링, 또 워커 뭐 이런 선수들 지금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윈도안까지. 네. 거기서 또 로테이션을 시키고 챔피언스리그 때 또 부분적 로테이션을 시켜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그래도 베스트 컨디션이 토트넘전엔 나오겠죠. FA컵 준결승보다는. 네. 그만큼 이제 펩 감독도 상당히 이제 토트넘을 경계하고 있고 이번 1차전이 새로운 구장 이 토트넘 하스퍼의 스타디움에 가서 치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곳 분위기에 대한 어떤 변수 또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맨시티가 조심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은 주말까지 해서 쭉 정비하고 전략적으로 이 포체티노 감독이 그동안 최근에 계속 졌거든요. 네. 한 3경기 내리셨어요. 펩한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몇 차례 약간 펩 감독과의 승부에서 변수도 만들어냈지만 최근 경기에선 시티가 워낙 팀을 완성 단계에 지금 올려놨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토트넘이 오히려 맨시티한테 많이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지난 시즌부터 밀리기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냥 3연패를 들어가면서 시티가 그만큼 완성 단계에 지금 팀이 들어갔어요. 팀이 워낙 좋은데다가 거의 군더더기 없이 약점이 잘 안 보여요. 네. 아구에로는 아마 근육에 약간 문제 있지만 이 경기는 나올 거예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는.
조금 더 폼이 올라와줘야 될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은 지금 폼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난 경기는 이제 거의 한 8, 90%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로테이션을 시키는 여유와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힘은 있습니다. 단지 단 하나는 그래도 베스트 11이 나오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약간 토트넘보다는 지칠 거예요. 네. 주말 FA컵 준결승도 무시할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나오고 역시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 대한 약간의 분위기. 그게 이제 우려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포치 감독이 진짜 전략적으로 이번만큼은 준비를 맞춤형 전술로 잘 만들어서 그거 전술을 선수들이 진짜 베스트 응용력을 가지고 잘 소화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요즘 시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경기는 사실 예측하기가 홈팀 토트넘이지만 쉽지 않다. 잘하면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시티의 전력은 지금 후반기로 올수록 더 완성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시티가 결국은 잡지 않겠냐. 포치 감독이 정말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측면 풀백들의 지금 역량도 약간 떨어지고 포치티노 감독이 뭐 전술들을 바꾸고 하는 응용력은 포치 감독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맨시티도 데뷔는 다 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이 지금 1차전에 대해서 펩 감독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티가 이길 거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길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현님 말씀처럼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맨시티 지금 5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토트넘은 계속해서 지다가 오랜만에 새 구장에서 또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을까요, 토트넘이? 저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토트넘은 새 구장도 그렇고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든 상태에서 이제 이 경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 의원님 말씀을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예전 좋게 뭐 바르셀로나 뭐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할 것 없이 아주 굉장히 좋은데 또 첼시 팬이야 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굉장히 좀 하여튼 좀 이질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뭐지? 막 이런 감독, 느낌. 감독 평가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거의 펩 그러니까 감독은 맨시티 얘기할 때도 네. 뭐 예상할 때도 거의 한 9할 정도는 아이 맨시티는 요즘 여간해서 뭐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맨시티가 유리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10경기면 9경기는 되는 것 그만큼 같아요. 잘해요. 잘하긴 하지만 그런데 또 첼시 팬이에요. 결국 나는 그래서 푸른피다.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내가 그래서 하여튼 첼시 팬인데 좀 지난 경기는 재밌어요. 잘했어요 첼시 또. 네. 그 전 경기는 진짜 못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냉탕운탕 오갈까 첼시는요. 와, 첼시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갑자기 확 아까 불이 막 이렇게 아니, 올라오시는데요. 진짜 막 첼시가- 억지로 이겼거든요. 말도 안 되게. 첼시가 네. 과르디올라 감독 오심도 스타일은 있고. 예전부터 아니었는데 또 첼시 팬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걸 제가 아주 오래 들어와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신기하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도 요 경기에 대해서 제 얘기를 이제 잠깐 추가하면 이거는 뭐 우리 선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토트넘이 최대한 잘하고 싶으면 이 경기야말로 정말 손흥민 선수를 좀 잘 활용을 해줘라.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는 장 의원님 말씀 맞다나 완성된 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점유나 많은 상황은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해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좀 더 주도적인 팀이 될 거고 토트넘은 좀 더 반응적인 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역시 상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를 공략하는데 천병 역할을 해야 될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그 팰리스전 후반부에 좀 좋게 나타났던 것처럼 에릭센, 알리, 케인 이런 선수들이 제발 좀 이타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은 전술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포체티노 감독은 저는 여전히 아주 좋은 전술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은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서 다른 동료들이 좀 손흥민 선수 쪽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잘 될 경우에는 저는 저 역시도 무승부까지는 이끌어낼 수 있고 토트넘은 적어도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는 만들어야 2차전에서의 그래도 가능성 다음을 좀 노릴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정말 완성된 맨시티에게 그냥 속절없이 지게 되면 뭐 아무리 뭐 축구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2차전은 더더욱 지옥문이 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이 경기는 손흥민 키플레이어 잘 활용하는 전술에 많은 선수들이 잘 받쳐줘서
최소한 토트넘은 비기고는 가야 된다. 네. 완성된 맨시티 거기다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스크라인 그 안에 손흥민 선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약스와 유벤투스입니다. 아약스가 이번에도 좀 일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하신 자꾸 거고. 보고 먼저. 근데 한마디 먼저 하면 네. 아까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네. 아약스와 포르투 중에 한 팀 정도는 뭔가 일을 낼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저도 그 느낌을 받아서 두 팀 중에 한 팀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올 시즌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포르투보다는 그래도 아약스? 아약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올 시즌에 좀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를 어쨌든 4골이나 터뜨리면서 대파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약스는 이미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실 조별리그로 되돌아가더라도요, 아약스가 올 시즌 전체적인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선부터 정말 많은 경기를 했는데 그중에 사실 레알에게 한 번 진 거 말고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진 적이 없고요. 굉장히 좋은 시즌을 아약스가 보내고 있어서 사실 챔피언스리그의 여태까지의 스토리도 아약스가 상당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어쨌든 완성이 되려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존재하는 유벤투스까지도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됐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그래도 아약스가 포르투보다는 몇 퍼센트라도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지난번 16강 2차전 때는 파격적인 전술 운영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죠. 네. 엠레찬 선수 스토퍼로 놓고 3백 완전 공격적인 운영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거의 최악의 경기로 몰아놨잖아요. 완전 반전을 시켜서 지금 올려놨어요. 그 경기는 역시 그래도 알레그리 감독은 중요할 때 전술가구나, 한 방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분명히 받았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경기만 놓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경기는 이제 1차전인데 1차전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알레그리 감독은 다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밸런스 운영을 또 할 것이다. 아약스 원정이지만 파격적인 운영 이런 운영을 하지 않고요. 워낙 팀 밸런스,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고 2차전 자신들의 홈으로 와서 만약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다시 승부를 보든, 아니면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승부를 끝내고 오면 또 안전하게 준결승까지 가는 행보를 만들든. 호날두 선수가 물론 지난 16강 2차전은 역시 호날두다 했지만 1년의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사실 득점하지 못하다 그 경기 터졌죠. 네네. 근데 지금 부상에서 복귀해서 햄스트링에서 바로 이제 아마 조금 관리 들어가서 이 경기 집중시킬 텐데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확 컨디션이 터질지 아니면 경기 감각이 조금 저하돼서 별로일지, 아니면 아예 보호 차원에서 안 뛰게 할지, 뭐 이번 그럴지. 경기까지. 아니면 네. 조금만 뛰게 할지. 그렇지. 조금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객관적 전력의 한 수위인 호날두까지 들어가는 유벤투스가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약스는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근 경기 수가 조금 많아져서 선수들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주로 가는 팀이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조금 힘들지 않겠냐 하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약간 섞여 있지만 뭐 블린트나 타디치나 근데 전적으로 젊어요 팀이. 네. 또 베스트 11 체제가 갖춰져서 조직력을 워낙 오랫동안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고 홈에서는 또 그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지금 아인토벤과의 선두 경쟁 리그에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차전만큼은 지금 이 경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전에는 아약스가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무승부까지. 무승부.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유벤투스는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처럼 막 역습 허용해서 막 공간 내주고 하는 화끈하게 그렇지 무너지는 않아요. 유형이 그런 아니죠. 팀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밸런스를 그래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무승부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무승부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팀 중에 역시 한의원님 말대로 한 팀이 이변을 일으킨다면 아약스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르투보다는 훨씬 홈에서 반전 일으켜서 한 골 차로 이길 확률도 전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한 반반 보고 있어. 저는 호날두 선수가 정말 제대로 몸 상태 회복해서 나오건, 아니면 아예 못 나오건, 아니면 나왔는데 좀 그저 그런 몸 상태가 되건, 시간 조금만 뛰건 뭐 상관없이 기본적인 전력은
호날두 선수 제외해도 유벤투스가 저는 근소 그쵸. 우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사실 호날두 선수 이적하기 전에도 강팀이잖아요. 그럼요. 그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다 종종 오르던 팀이고 네. 강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유벤투스가 근소 우세는 갖고 있는데 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할 수 있는 건 알레그리 감독이 1차전에 모험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감독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약스가 전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토탈해서 봤을 때 점유가 꽤 낮은 팀이 아니에요. 네. 아약스는 이거 언더독처럼 꼭 경기하지 않습니다. 상대 강한 상대를 만나도 어느 50% 이상 또 점유도 하고 이런 경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약스는 오히려 이 경기에서 정말 이제는 아약스는 레알 마드리드를 제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잃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약스가 오히려 호기롭게 유벤투스에게 좀 공격을 시도하는데 유벤투스가 호날두 선수가 없어도 오히려 그러한 아약스의 약간 젊은 선수들이 많은 그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역으로 깰 수 있는 저는 노련미는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호날두 선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근소 우세 내지 잘하면 아약스가 비긴다.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치 이길 것 같은 아닐 것 저는 같은 이제 굉장히 뭐 객관적인 일당하는 것 같은 입장이 아니고 이상한- 사실 기대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약스의 네, 어떤 아약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맞아요. 객관적 전략은 유벤투스가 여전히 좀 높죠. 그래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 경기가 기운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껴집니다. 사실 스토리를 만들면은 아약스가 만드는 게 재미는 있는 게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항상 챔피언스리그의 역사는 이 젊은이들의 팀이 뭔가 일궈내서 그 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역사가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 뭐 잘 알려진 그 퍼거슨 감독의 맨유만 하더라도 베컴, 네빌, 스콜스, 그쵸. 긱스 이 세대가 칸토나 밑에서 뛰던 시절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낸 게 그 트래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약스 자체로만 봐도 예전에 그 클루이베르트 선수 있고 그 아약스의 황금 제너레이션이 출발할 적에 대업을 이루면서 또 물론 리트바넨 같이 경험이 좀 있는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영 아약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왔던 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 그래서, 타이밍이 예, 되지 예. 않았나. 기대를 하는 그런 거죠. 걸 이제 재밌게 생각을 하시는 재미있게 거예요. 보는 예, 예. 건데요. 네. 네. 유벤투스가 세긴 세죠. 알겠습니다. 이변의 냄새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유와 바르셀로나 4월 11일 오전 4시예요. 자, 두 팀 어디가 우세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자꾸 뭐 일반적으로 하세요. 오늘은. 예. 솔샤르 감독이 코칭 스텝 전력 분석관들이 다른 경기를 다 보면서 네. 최근 비아레알전 또 유심히 보겠죠. 네. 갑자기 4골 역습에 그냥 털털털털 무너지는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에 대한 허점을 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발베르데 감독이 로테이션을 또 시켰던 경기고 허리 라인이 뭐 지금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졌잖아요. 부스케츠가 폼도 하락하고 또 그날은 라키티치가 선발로 안 나왔고 뭐 그래서 포백을 보호하는 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팀의 색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구조적으로 선수가 좀 바뀌어도 여전히 단점을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다른 팀 비교하는 것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적 컨셉은 참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비아레알전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공격적인 다이나믹 운영을 하다가 뒷공간이 너무 쉽게 무너졌는데 아마 솔샤르 감독이 기본적인 부분은 들어오세요. 우리는 공간을 그래도 활용한 역습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맞춤형 전술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지공을 해도 바르셀로나는 무서운 팀이고 또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라인은 강팀과 만났을 때 시원하게 검증들이 되고 있거든요. 무너지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맨유 팬들, 맨유 스태프들도 다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적 선택이겠죠. 솔샤르 감독은 그렇게 홈에서 일단 해보고 그게 맨유 홈에서 어떤 날은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땐 역습도 잘 되고 막 이래서 되는 날도 있는데 홈에서 이제 의외의 결과를 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쉽진 않죠. 이것도 비슷해요. 전력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셉니다. 분명히 이제 발베르데 감독이 타이트한 운영을 해서 뒷공간을 내고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1차전은 조심스럽게 운영이 되겠죠. 2차전 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컨셉을 좀 역습 위주로 효율적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맨유가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이 경기만큼은 깜누 2차전보다는 맨유가
조금 더 승산 있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무승부. 이 경기 무승부 봅니다. 감히 무승부입니다. 네, 감히 무승부. 감히. 그러니까 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잘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꼭 이렇게 할 때 잘하더라고요. 맨유가. 오, 느낌이 제가 있죠? 느낌이 딱 올 때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맨유는 그래요. 다른 팀은 좀 틀린 적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무승부.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장 의원님이 저 장의원님 예전에 한 거 다 찾아보세요. 과연 저 느낌이 저렇게 할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말 진실이냐? 잘했는지 정말 잘했는지. 잘했어. 진실이냐? 네, 이거 진짜로. 저 장의원님의 그 감히 무승부 봅니다라는 표현을 저는 보기 좋게 깨고 저도 무승부 보는데 뭘 또 감히 무승부를 봐요. 네. 그냥 나는 무조건 그냥 무승부다. 아니 무조건이 아니라 요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적어도 비길 수는 있다. 이거는 정말로 잘하면은 이변적으로 뭐 맨유가 한 골쯤 앞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요 경기는 일단 바르셀로나가 제가 발베르데 감독이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냥 버리겠어요. 하긴 5점 차 돼도 그렇죠. 네, 5점 만약 차면 그 물론 EPL보다는 지금 라리가는 경기 수가 더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 5점 차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버틸만 발베르데 해요. 감독 성향상 그러겠습니다. 네, 성향이 잘 아닌데 저가 발베르데 감독이면 저는 네. 초계와 같이 버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지금 뭐 바르셀로나도 트래블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발렌시아와 이제 그렇죠. 코파델레이 결승도 남아 있지만은 트래블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근데 바르셀로나에게 지금 정말 우선순위 목표는 제가 봤을 땐 챔피언스리그가 돼야 돼요. 올 시즌만큼은. 리그 그 뭐 여전히 5점의 우세가 있는데 뭐 아틀레티코에게. 그래서 레알은 이번에 또 발렌시아에게 짐으로써 따라올 동력이 거의 지금 없어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5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발베르데 감독이면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될 대로 되라에 맡긴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가 꽤 해볼만 하고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잘 살려야 되는 건 역시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르셀로나에게는 맨유는 피지컬이 우세합니다. 네. 예, 피지컬적인 우세는 뭐 그 세트 플레이가 주로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거를 잘 살려서 우당탕탕하면 물론 뒷공간도 노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뒷공간보다 오히려 더 유효한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공격은 세트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잘만 우격다짐이건 뭐건 유효타를 날리면 잘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러나 무승부에 넘어서는 저는 이길 기본적으로는 무승부를 보고 근데 다만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시나리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바르셀로나가 전력의 우세대로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맨유가 제 생각에 꽤 용맹하게 덤벼들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압박은 하겠죠. 1차 압박 강하게. 그 압박할 때 용감하게 기살개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맨유 선수들이 쓸데없는 파울하거나 쓸데없는 카드 받거나 메시 선수에게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여러 개 내주거나 하면은 저는 맨유가 폭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브라이언 롭슨 있을 때부터 저 맨유 본 사람이거든요. 맨유 팬이셨어요 네, 원래? 맨유의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의 솔샤르 감독의 스피릿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솔샤르야말로 진짜 맨유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솔샤르 감독 뛰던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용감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라는 거함을 상대로 분명히 용감하게 달려들 공산이 큰데 용감함이 지나쳐서 여기서 파울 주고 프리킥 주고 카드 남발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쉽게 이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맨유와 바르셀로나까지 4경기 UEFA 챔스 8강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았는데요. 여러분들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QR코드 딱 찍으셔서 바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제 정말로 클로징 멘트 새로운 걸로 해보도록 만들었어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아하.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저희 355회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10회 연속 올킬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야? 불가능하죠. 그거 안 돼. 평생 하고 싶다는 얘기. 90살까지 하는 걸로.